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전국에 있는 호텔, 모텔 매매 전문 모텔 황제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요, 경기도 양평에 있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텔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입니다. 네, 위치는 경기도 양평에 입지하고 있고요. 네, 물건 번호는 118271번입니다. 118271번에 해당되는 물건이고요. 사용 승인일은 2013년 1월 11일 날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얼마 안 됐죠? 네. 층수는 1층부터 3층까지 형성되어 있고요. 대지 면적 165평입니다. 연면적 282평이고요. 매가는 현재 26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소유권자께서는 현재 임대를 주지 않고 직접 직영으로서 운영하고 계시죠. 최대 이용자 20억을 받으신다면 실인수가 6억의 본 모텔을 매수하실 수 있겠고요. 현재 소유권자는 10억에 대해서만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고 계시죠. 월 매출은 3천만 원입니다. 매출은 3천만 원이고요. 객실수 16개 전부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에 해당되겠습니다. 때문에 주차는 기본 빵이죠. 1대1이니까 충분하죠. 아직도 어떤 분들은 상담해서 그렇습니다.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에 주차장은 몇 대나 들어가나요? 이렇게 여쭤보는 분들 계시는데요.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은 주차난이 해소가 깔끔하게 되는 모텔입니다. 용도 지역은 계획관리지역이고요. 공시지가는 한 평당 191만 5,702원에 해당되는 본 모텔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건 분석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물건 분석.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죠.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이고요. 해당 모텔은요, 여러분들 직접 임장을 가보시면은 조금 더 확연하게 여러분들이 피부로 느끼실 수가 있으신데요. 시설이 아주 좋습니다. 시설이 좋아요. 어떻게? 아주 좋아요. 시설이. 그리고 인근에 1대1 무인텔이 없습니다. 인근에 모텔이 1대1 모텔이 없어요. 전부 다 박스형으로만 인근에 모텔이 있고요. 또는 펜션만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희소 가치가 있죠. 희소 가치가 있는 물건입니다. 그런데 해당 모텔을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죠. 어떠한 부분이 좀 아쉽습니까? 매출이 조금 아쉬워요. 매출이. 지금 여러분들이 해당 모텔을 초기 투자자본 6억을 투자하시죠. 자기자본 6억을 투자하셔서 월 매출 3천만 원에 의한 3천만 원에 의한 자기자본 수익률을 창출하시는 건데요. 6억을 투자하셔서 매출이 3천만 원이면 자기자본 수익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상대적으로 봤을 때 해당 모텔은 자기자본 수익률이 좀 낮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낮다고. 그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매가를 좀 조정을 들어가야 되겠죠. 매가를 조정을 들어가서 실인수 가격, 초기 투자자분은 좀 다운을 좀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해당 모텔의 소유권자분께서요, 모텔 황제가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조회수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이런 유튜브에 모텔 황제가 강의를 올려놓은 이런 동영상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무인텔 운영시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거를 한번 해당 모텔의 소유권자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거기에 아주 꼼꼼하게 꼭 무인텔을 운영하시는 사업자 여러분이나 또는 향후에 운영하실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주 제가 꿀팁을 제가 올려놓은 사이트가 동영상이 있는데요. 드라이빙 무인텔은 여러분들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박스 모텔이라는 거는 일반적인 모텔이죠. 쭉 올라와서 꼭 박스처럼 생겼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박스 모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박스 모텔을 운영하시고요. 그 다음에 1대1 무인텔을 운영을 하시면요. 운영을 하시는 경우에는 여러분께서 운영하기가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그리고 많은 노하우가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들. 박스 모텔을 운영하시고 그 다음에 무인텔을 운영하시게 되면 예를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볼까요? 박스 모텔은요, 손님이 카운터로 오셔서 직접 계산을 하시고 결제를 하시고 키를 받으셔서 엘리베이터를 통해서 객실로 이동을 하시죠. 모텔 황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한 5시쯤 됐습니다. CCTV를 보고 있으니까 멋진 남녀 커플이 저희 모텔을 주차를 하시고 걸어오고 계세요. CCTV를 보니까 여자분이 운전을 하시고 남자분이 이제 조수석에 타셨는데 남자분이 조금 비틀거리십니다. 약주를 평상시보다 조금 더 드신 것 같아요. 그러시면은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잠깐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숙박하시겠습니까? 여쭤보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리겠죠. 그러면 대실은 2만원이고요. 숙박은 4만원입니다. 그런데 사장님, 사장님께서 한 2시간 쉬시면 술이 좀 덜 안 깨실 것 같은데 제가 특별히 만원 깎아 드리겠습니다. 3만원에 숙박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내일 아침까지 사용하시고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단 현금으로 결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자 손님이 가만히 들어봐도 남자 손님이 가만히 들어봐도 좀 타당성이 있거든요. 보통 숙박비는 음식값은 남자분이 지불하시고요. 보통 숙박비는 여자분이 지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남자분이 지급을 하시는 경우가 많죠. 실무에서는. 그럼 남자 손님이 봤을 때 2만 원을 주려고 하시다가 가만히 보니까 타당성이 있거든요. 한 만 원만 더 주고 2시간을 쉬는 것보다 한 만 원 더 주고 내가 시간에 제약 없이 아무 때나 나가도 돼요. 오히려 잠까지 잘 수 있답니다. 내일 아침에 나가도 퇴실해도 된대요. 그럼 만 원이 아까워서 2만 원만 주겠습니까? 거의 99%는요 3만 원씩 주십니다. 그러면 모텔 황제는 만 원 버는 거죠. 그 손님이 그 다음날 아침에 가실 일은 거의 없습니다. 늦게 퇴실하셔도 5시에 입실 하셨지 않습니까? 5시에 입실하시면 보통 7시에 퇴실하시려고 잠깐 쉬러 대실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조금 더 쉰다. 그러면 이분이 최대 쉬어도 10시까지 쉽니다. 10시. 한 5시간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퇴실하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때 청소하시고 환기 좀 시켰다가 객실이 이제 맨 마지막에 한 3개, 4개 남았을 때 이때 팔아도 된다는 거예요. 좀 환기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놔야 되니까. 그럼 어떻습니까? 만 원 더 번 거예요. 만 원 더 번 거. 이게 만 원이 별게 아닌 것 같지만요. 이렇게 만 원이 모아서 매출이 올라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매출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까짓 거 만 원? 그렇게 접근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 박스 모텔은요, 초저녁에, 아침에 한 9시부터 10시 사이에, 이때 손님이 오십니다. 이때 대실에 오시는 손님들은요, 연령층이 보통 50대에서 70대까지 오십니다. 아주 멋진 분들이에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아요. 전날 밤에 잠을 자면서 그대만을 생각하고 잠을 잡니다.
잠을 깊이 못 자요. 보고 싶어서요. 못 잡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뜹니다. 예, 아침에 운동 갔다가 예, 사우나 가서 사우나도 깔끔하게 하고요. 예, 아침에 집에 와서 밥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니까? 잘 안 넘어갑니다. 보고 싶어서요. 그렇죠? 예. 콩나물국에 밥 반 공기 말아서 먹고 나옵니다. 그래서 8시 반이나 8시쯤 만나셔서 9시나 10시에 예, 모텔에 입실을 하십니다. 예. 이런 분들이요. 보통 사용을 오래 사용하느냐? 그렇지 않아요. 젊은 분들은, 이 시간에 오는 젊은 분들은요, 술 먹고, 새벽까지 술 먹고 오는 손님들이기 때문에 보통 이런 손님들 낮술을 들어가거든요. 젊은 분들은. 아니면 돈이 없으면은, 대실 몇 시간 사용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해요. 그럴 때는 넉넉히 시간을 줘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4시간을 드리는데요. 필요하시면 제가 2시간 더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가격은 얼마죠? 네, 똑같이 2만원만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편히 쉬십시오. 6시간 사용해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젊은 사람들은 빨리 대실을 줘야 돼요. 예. 그리고 이 젊은 사람들은 대실 판매하는 방은요, 다시 대실을 판매할 수가 없어요. 늦게까지 사용하죠. 예, 술 먹고 자기 때문에 공기가 얼마나 탁하겠습니까? 그럼 그 방은 대실을 판매할 수 없고, 그날 저녁에, 저녁 늦게, 또는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숙박을 판매하는 방이에요. 그런 방은요. 예. 그래서 50대에서 70대 이런 분들이 오시면은요, 일찍 오시는 분들에게, 예, 감사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잠깐 쉬었다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은,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이니까 좀 따뜻한 방을 드려야 되겠죠? 네, 욕조도 있는 방을 주면 좋아요. 네, 물어볼 필요 없이. 욕조도 있는 방, 따뜻한 방을 줍니다. 로얄층에. 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해드리죠. 사장님, 오늘 일찍 오셨으니까 제가 서비스로 시간을 2시간 더 연장해드리겠습니다. 그럼 몇 시까지 퇴실을 하시면 되시죠? 예, 사장님 4시간 사용하셔도 됩니다. 예, 컴퓨터를 클릭해 보시면 예, 저희가 무료로 영화를 볼 수 있는 그런 것도 예, 바탕화면에 깔아놨거든요. 예, 영화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좋은 영화 저희가 무료로 볼 수 있는 거 예, 많이 제공하고 있으니까 이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 손님들은요, 목숨 걸고 이 모텔만 옵니다. 목숨 걸고. 그리고 이분들이 4시간 사용할까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생성을 더 내는 거예요. 기껏해야 3시간 사용합니다. 그러면 이 손님들은요, 아침에 오시는 손님들은 회전율에 지장을 주지 않는 손님들이에요. 상대적으로 매출을 상승시킬 수 있는 손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보통 대실 손님들은요, 점심을 드시고 2시부터 한 4시 딱 정해져 있어요. 이렇게 뭐 4시 동안 한 팀 오는 게 아니라요. 때로는 2시부터 2시 반까지 밀집적으로 오고요. 또 어떨 때는 3시 반부터 4시까지 밀집적으로 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오다 보니까 이 손님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한꺼번에 빠져버리면 예, 만실이 되면은 이 손님들이 한꺼번에 들어와서 만실이 돼버리면 대실을 받을 공실이 없어요. 공실이. 그러니까 회전율에 지장을 주는 거거든요. 한 팀 가면 한 팀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식당도 점심시간, 저녁시간 딱 정해져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대실 손님이나 숙박 손님은요, 밀려오는 시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전율에 악영향을 주는 거죠. 회전율에 악영향을 주면은 매출을 하락시키는 요인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오전대에 일찍 오시는 이런 손님들은요, 회전율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손님들이에요. 그러면 매출에 상승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주시는 손님입니다. 이런 손님들한테 아주 잘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VIP 대우를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멘트도 이쁘게 해드리고요. 얼마나 좋습니까? 모텔 황제가 이렇게 이 시간에 오시는 중장년층 분에게 이렇게 깍듯하게 대하면 이 손님들이 다음에 또 안 오실까요? 또 오십니다. 그런데 무인텔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무인텔은 손님하고 대화할 시간이 없어요. 손님하고 겹치지는 시간이,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처음에 무인텔을 먼저 운영하시는 예비 창업자 여러분들은요, 예, 이런 노하우를 겪을 수가 없어요. 운영을 하시면서 1년이 돼도 2년이 돼도 손님을 만날 기회가 없습니다. 손님을 불렀을 때 만나는 거예요. 손님이 불렀을 때는 이미 그거는 하자라는 거죠. 하자.
뭔가 클레임이 걸렸다는 겁니다. 네, 손님이 불쾌하기 때문에 객실까지 오라는 거죠. 네, 그래서 1대1 드라이빙 무인텔을 운영하시고 나중에 박스 모텔을 운영하시게 되면 이때 여러분들이 예전에 무인텔을 운영할 때 내가 이러이러한 실수를 했구나. 이때 느끼는 거죠. 이때. 전혀 경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무인텔이 이게 다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이 경험하는 게 100%라고 생각해요. 예, 누가 가르쳐 줘도 잘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왜? 본인이 몸소 경험을 해본 사례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인텔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운영하실 때 정말 운영을 잘 하셔야 돼요. 매출 떨어지는 거는 한순간입니다. 지금 해당 모텔 보십시오. 객실이 16개고요. 초기 투자 자본이 6억이고 이런 걸 다 제외했을 때 객실이 16개고 양평에 있습니다. 양평이 있다면 접근성이 상당히 우수하거든요. 예. 강남에서 가기가 접근성이 좋아요. 예. 항상 가면 국도변이 막혀 있습니다. 평일날도 뻥 뚫린 길이 아니에요. 차량이 많이 지나다니는 길입니다. 모텔 황제가 운영을 한다면 객실 16개 가지고 매월 월 평균 매출을 4천만 원까지는 자신이 있습니다. 4천만 원까지. 그리고 4천만 원까지는 올려야 돼요. 예. 그렇죠? 예. 6억을 투자한들, 5억을 투자하더라도 매출 4천만 원 정도는 나와야 자기 자본 수익률의 타당성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와 마찬가지로 무인텔, 박스 모텔의 경험이 없이 바로 무인텔 경험을 하셨던 분들은요, 그런 운영의 묘를 살릴 줄을 잘 모릅니다. 네, 그래서 모텔 황제가 무인텔 운영 시 이것만은 꼭 지켜라 라는 동영상을 보시면은 깊이 있게는 못 들어갔습니다. 이것만은 꼭 지켜라. 최소한의 이 정도는 지켜야 매출을 유지할 수 있고 최소한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 손님이 불쾌감을 갖지 않게끔 손님이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할 망정 나쁜 인상을 심어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주 매출에 악영향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게 최소한이거든요. 최소한. 그래서 이것만은 꼭 지켜라. 이게 최소한의 이 정도는 꼭 지켜야 된다는 겁니다. 플러스 지금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을 전혀 여러분들이 예측하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좀 불리하다는 거죠. 불리한 거예요. 그렇다면 이거를 극복하는 방법은요?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무인텔이기 때문에 손님을 접할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 객실 내부에 이것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객실 내부에 손님들이 꼭 손이 가는 데가 있죠. 어디입니까? 타월 같은 데는 꼭 손이 갑니다. 타월. 그죠? 타월 같은 데는 꼭 손이 갑니다. 타월 위에다가 안내문 같은 거 이렇게 이쁘게 해서 A4지 한 반절만한 거라도 좋습니다. 예쁜 글씨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써서 저희 무인텔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무인텔은 오전 12시 이전까지 입실하시는 손님에 한해서는 객실 사용 시간을 4시간씩 서비스로 서비스로 드리겠습니다. 이런 문구를 하나씩 넣어드리면 다음에 손님들이 여기는 오전 10시에 오면은 원래 2시간밖에 안 주는데 한 4시간씩 주니까 상당히 좋구나. 그렇죠? 네. 아니면 3시간씩 드리겠습니다. 상대적으로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예, 회전율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3시간씩 드리겠습니다. 또는 4시간씩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 손님이 여기 모텔 같은 경우는 3시부터 보통 퇴실이 많이 오더라. 3시 이전에만 퇴실하면은 괜찮지 않겠습니까? 물론 청소하는 시간도 있고 환기를 시키는 시간도 물론 필요하겠지만 최소한 3시 이전에만 퇴실해 주시면은 공실은 충분히 만들 수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손님의 회전율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는 좀 서비스를 많이 해드리라는 겁니다. 많이. 네. 그리고 대실 손님이 많이 밀집되어 오지 않는 시간대에는 저녁 시간대도 있지 않습니까? 네, 저녁 시간대. 저녁 시간대.
몇 시까지 오시는 손님이 안에서는 숙박요금의 10%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네. 또는 여러분들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뭐 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네. 서비스를 이렇게 제공할 수도 있고 방법은 무수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무인텔은요, 더 청결해야 돼요. 손님이 가급적 무인텔이 인터폰을 안 하거든요. 예. 정말 기분 나빠도 인터폰을 잘 안 해요. 왜? 다음에 안 오면 되니까. 다음엔 안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무인텔이 매출이 한번 떨어지면 급격하게 하락합니다. 급격하게. 뚝 떨어져요. 예. 일반 박스 모텔은 매출이 하락하게 되면요, 가다가 서서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요. 예. 그런데 드라이빙 무인텔은 매출이 하락하면요, 거의 절벽으로 떨어집니다. 절벽으로. 예. 절벽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매출이 떨어지는 것도 굉장히 리스크거든요, 사실은요. 보이지 않게 스며드는 건데, 이것보다 더 폭이 더 깊게 떨어집니다. 드라이빙 무인텔은요. 한번 매출이 떨어지면 매출 올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광고를 뭐 수도 없이 해도 광고비 대비 매출 올리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그냥 간판 때려 부시고 간판 새로 올리셔야 돼요. 리모델링 새로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이 투자 자본이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드라이빙 무인텔은요, 세후 수익률도 높지만 이 고객 관리를 무인으로서 하는 모텔이기 때문에 고객의 심리적인 효과, 그것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면 좋다는 거예요. 심리적인 효과. 초기 창업자 여러분들이 드라이빙 무인텔을 운영하시는데 매출이 안 올라요. 오히려 매출이 떨어지고 있어요. 방법이 없을까요? 전화 참 많이 옵니다. 많이 와요. 매출이 떨어지면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카운터를 비우는 시간이 더 잦아듭니다. 악순환이죠. 악순환. 그러면 어떻습니까? 매출이 더 떨어지는 거죠. 이제 포기 상태까지 가는 겁니다. 예. 그럼 이제 중기 시장에 내놔요. 이게 팔리겠습니까? 팔리지 않아요. 요즘 소비자들은요, 중개인들보다 더 많이 아십니다. 그렇죠? 법도 더 많이 아시고요. 경험도 더 많으세요. 소비자분들이. 예, 그래서 그런 모텔은 팔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빙 무인텔 하실 때에는 영업이 편하다. 손님을 부딪힐 일이 없으니까 편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들. 손님하고 부딪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식당에 갔을 때 말입니다. 우리 한번 보세요. 식당에 갔을 때 음식이 별로 맛이 없어요. 하지만 서빙하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는 서빙하는 분들의 상하 좌우가 눈에 다 보입니다. 저분이 어떠한 마음으로서 저렇게 서빙을 하고 있는지, 굉장히 불쾌하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지, 설령 실수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서빙을 하고 있는지 눈에 확연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럼 설령 음식 맛이 없더라도, 가격 대비 음식 맛이 없더라도 저렇게 열심히 서빙하는 저 직원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보여서 다음에 그 집을 다시 찾곤 하죠. 그렇죠? 예. 어떤 음식점은 갔더니 맛집이라고 소문이 나 있어요. 손님이 엄청 많습니다. 직원들 바쁘니까 정신 없겠죠. 어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합니다. 바쁘니까. 그렇죠? 한국 사람들 얼마나 이해심이 많습니까? 하지만 아무리 바쁘다 하더라도 손님들에게 불쾌할 정도의 불친절한 행동을 했을 때에는 아무리 맛있는 집도 찾아가지 않습니다. 고객분들은 절대 찾아가지 않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모텔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모텔도 이 무인텔은요, 손님들이 시설만 보지 사람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카운터에서 입실하시기 전에 친절하게 인사드리고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 안녕히 주무십시오. 아침 6시에 모닝콜 해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퇴실하실 때 제가 차량에 하자할 수 없게끔 지금은 이중주차를 해놨지만 아침에 퇴실하실 때는 편안하게 갈 수 있게끔 제가 주차 잘 해놓겠습니다. 혹시 올라가셔서 필요한 게 있으면 인터폰을 해주시면 제가 갖다 드리겠습니다. 수건 한 장 주십시오. 2장 더 주는 거예요. 생수 하나만 더 주세요. 2개 더 주는 겁니다.
커피 믹스 2개만 더 주십시오. 종이컵 3개, 커피 믹스 3개 더 줍니다. 예. 그러면 손님이 객실에 들어가셔서 설령 청결하지 못한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응대를 친절하게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손님이 다 인정해주고 이해하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근데 무인텔은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딱 봐가지고 시설이 너무 개판이다. 너무 마음에 안 든다. 거기서 인터폰을 했는데 인터폰까지 안 받아요. 그러면 그 손님은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겠죠. 그러면 이 손님은 다음에 이 모텔을 오겠습니까? 오지 않겠습니까?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스 모텔은요, 손님이 퇴실을 하실 때 그런 손님이 어쩌다 간혹 그런 손님이 계세요. 객실이 조금 욕실에서 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셨습니까? 사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대실비 10,000원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음에 오시면 꼭 불쾌하지 않게끔 성심성의껏 모시겠습니다. 사장님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한번 더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하고 손님이 10,000원 드리면은 거의 손님 대부분 안 받습니다. 받으면 좋고요. 받으면 또 다음에 또 오실 기회가 있다는 거거든요. 받는 게 더 정상이겠죠. 손님 퇴실하시고 객실에 올라가 봐요. 실제로 냄새가 납니다. 그럼 시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손님은 하소연하고 갔고 제가 분명히 사과를 드렸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올 여지가 있다는 거예요. 여지가 있어요. 그런데 손님이 객실에 입실을 하셔서 욕실에서 이상한 냄새가 납니다.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그러면 같이 온 동행자한테도 쪽팔린 겁니다. 이거는 괜히 이 모텔 잘못 와가지고 내 이미지까지 나빠지는 거예요. 너는 아는 모텔이 여기밖에 없느냐 이런 식으로 바라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인텔을 운영하실 때에는요, 정말 여러분들이 섬세하게 다가가셔야 되고요. 친절하게 다가갈 수 없는 만큼 정말 섬세하게 다가가셔야 됩니다. 섬세하게. 주차장에 담배꽁초 하나도 깨끗이 치워 놓으셔야 되고요. 자판기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손 지문이 묻지 않게끔 반듯반듯하게 닦아 놓으시고, 그렇게 해서 손님들이 뭐 하나를 봐도, 여기는 정말, 시설은 그렇게 좋진 않지만, 정말 열심히 한 표가 난다. 손님들이 다 압니다, 여러분들. 손님들이 시설은 조금 안 좋아도, 여기는 구석구석 진짜 청결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너무너무 노력한 티가 난다. 여기는 시설은 너무 좋은데 시설백만 믿고 너무 허접하게 관리하고 있구나. 손님들이요 더 잘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이빙을 운영하실 때는 꼭 설령 박스에 대한 모텔의 경험이 없더라도 이런 식으로 모텔 황제가 예의주시하시는 말씀을 꼭 새겨 들으셔서 본인이 놓치는 것은 없는지 항상 생각을 하시면서 영업을 하시고요. 의문점이 발생이 있다면 그럴 때에는 여러분들이 해답을 못 찾는다. 모텔 황제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모텔 황제가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창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려고 모텔 황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물건번호 118217번에 해당되는 1:1 드라이빙 무인텔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